어떻게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제 핀 마이크도 블루투스 마이크도 사용할까 하다가 너무 요란을 뜨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또 폰을 가까이 두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비교 음성이 잘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만약에 제 말을 잘 이해하기보다도 잘 들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론, 역사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제가 우리 센터 어르신들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는지 영상도 보고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음악치료 기술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런 음악치료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전문 분야로서의 음악치료는 1940년대 미국 대학에서 개설이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1950년에 전국 음악치료 협회가 이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1940년대 미국 대학에서 개설되어서 1950년에 전국 음악치료 협회가 조직되어져서 보급을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질병에 대한 치료는 실험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뒷받침. 자, 음악은 주관적이라고 했고 치료는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음악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치료는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험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만한 치료 효과를 봤다. 또 이 음악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안 되네. 이렇게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게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때 미국에서 음악치료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실험적인 음악치료에 실험적인 데이터를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공개적이고 지속적 치료 시행을 통해 효과를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냥 한 방에 마치 기도 한 방에 병이 나았다 하듯이 내가 같이 저 사람 앞에 앉혀놓고 노래 한 번 불렀는데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공개적인 이런 지속적인 이런 치료 시행을 통해서 그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런 식의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음악 치료는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또 데이터 수집도 거의 미비했어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치료 개념에는 부합하지 못했던 거죠. 소위 아무리 영빨세고 아무리 음악적인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에게 정신질환이 종교적인 거 연결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아니면 찬양 부른 중에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가 그런 소위 간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20세기에 이런 치료 과학의 기준을 보자면 말도 안 된다는 이런 소리인 거죠. 어쨌든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치료 개념에 부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치료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사실 현대의학도 완벽한 건 없잖아요. 암도 오진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도 또 진단해보라고 하잖아요. 왜? 암도 오진율이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1950년대 음악 치료를 보게 되어지면 레코드 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병원에서 음악은 주로 오락과 수면을 유도하는데, 소위 말하는 레크레이션 할 때 노래가 빠지면 됩니까? 사람 모임에서 뭘 하는데 음악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병원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깔아앉아 있는 이런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는데 오락의 용도로 쓰이고, 아니면 잠을 못 자서 힘든 사람한테 수면을 유발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시작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수술 반도하며 다들 공포 모드잖아요. 간단한, 나는 치과 가도 치과 가서 누워 있어도 막 공포와 불안이 막 밀려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음악을 통해서 그 공포감과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그 시도를 했고, 또 부분 마취의 도구로 음악을 사용을 한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람은 몸에서 이 척수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이 어떤 다리 쪽에 고통이 오면 이 고통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만한 이제 신경 줄기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통이 흐르는 신경 통로와 음악이 흐르는 통로가 따로 있을까요? 같이 있을까요? 같이 있대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 신경줄기 안으로 고통 신호도 올라오고 음악 신호도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냥 고통이 올라오는데 음악이 들어가 버리면 같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중화되어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콜라에다가 물을 타면 콜라 맛이 싱거워지잖아요. 아니면 없어지든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신경줄을 타고 올라오는데 같이 음악을 흘려보내버리면 이 한 통로 안에서 음악 신호와 고통 신호가 같이 합쳐지면서 고통을 못 느끼거나 고통 크게 감소하는, 이게 전문용어로 게이트웨이 테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 컨트롤 테오리, 관문 통제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악을 마취의 도구로도 이제 사용했다. 또 정신병원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임상적 역할에 대해서는 왜 이때는 19세기 20세기 초에는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건 아직 미약한 단계니까, 그래서 이게 딱 이것이다라고 내밀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제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미국 각 대학에서, 미국 여러 대학에서 음악 치료 전문 분야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50년에 가서 이제 전국 음악 치료 협회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먼저 이제 뉴욕시의 전국 치료 협회가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음악적 치료 교수가, 음악 치료가 아니고 음악적 치료 이 코스가 마련이 됐고, 다음에 이제 병원 음악 전국 협회가 조직이 되었대요. 다음에 이제 1941년에 음악 치료 전국 재단이 이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회 활동이 가능했겠죠. 음악 치료 운동의 이제 태동을 보게 되어지면 1940년대 이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인류사에 끔찍한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양차
세계대전, 전쟁을 겪으면서 뭐 의학도 발달하고 약학도 발달하고 또 이제 음악 치료도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다 인간의 이런 피를 흘린 그 대가의 이제 그 결과물들인 거죠. 뭐 다른 부분 다 제쳐두고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포탄이 뻥 터지니까 팔 잘려가고 다리 잘려가고 배 터지고 머리 터지고 막 부상자가 생기잖아요. 뭐 총에 맞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약이 별로 없잖아요. 뭐 진통제도 부족하고 몰핀도 부족하고 또 막 그 전쟁 주는 공포와 두려움에 막 정신이 나갈 지경이요. 이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약도 없고 하니까 음악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취 효과도 있다고. 그래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그 고통을 좀 감소시키기도 하고 또 마취시키기도 하고 또 공포와 불안에 드는 사람들한테 음악을 통해서 진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음악 치료는 세계 2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음악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쟁이 끝나면서 대학에서도 음악 치료 과정이 이제 생기기도 한 거예요. 네. 질병의 이때 제2차 세계대전 그 후에 새로운 과학으로서 음악 치료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질병에 대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각종 신경증 질환 요소에 대한 개념들이 형성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음 산란, 뭐 위장 장애 수반, 뭐 노이로제, 뭐 스트레스, 하여튼 뭐 요즘은 정말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생겨났는데, 어쨌든 그 각종 신경증 질환 요소에 대해 개념들이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신질환자의 신경증에서 비롯되는 정신 신체적 통증 사례를 통해 인간의 마음과 신체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자, 우리가 보통 인간을 이해할 때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분법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개념은 영과 육의 합일체라는 거예요. 저 영혼과 육체를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 정신, 육체 이 요소가 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에게 폭행을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이제 때리잖아요. 그러면 신체를 때린 걸 넘어서 그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고통을 주고 여자가 남자의 고통을 주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단지 신체에 고통을 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도 그 신체의 고통은 그 영혼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정신과 신체의 통증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과 신체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에 대한 전인적인 치료죠. 전인적인 치료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뭐 병원에서 뭐 1년을 실습을 했습니다만은, 병원에서도 그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슨 원예치료, 작업치료, 별별 치료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고, 치료란 말을 쓰기가 뭐 의사 입장에서 그렇게 자존심상 못할 테니까 그냥 요법, 뭐 음악요법, 뭐 미술요법, 이런 요법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이제 쓰고 그러는데, 그 요법이나 치료는 다 영어로 테라피거든요. 참 재미있는 이런 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때 정신적인 치료고 신체적인 치료는 간에 정신과 신체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치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때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질문은 어떻게 음악을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음악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이제 대두가 이제 된 거죠. 예. 이제 음악치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중요한 뭐 학자들 이름을, 음악 치료의 대가들 이름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데, 이 반데왈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관에서 뭐 병원이겠죠. 그래서 음악을 이제 발달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하프 연주자였대요. 하프 연주자에서 1차 대전 당시 해군 군악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1919년부터 음악을 통한 치료와 정신질환 예방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 사람의 첫 근무지가 어디냐면 뉴욕의 센트럴 아이슬립 주립병원이라는 곳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러셀 세이지 재단의 후원하에 음악을 사회적 기능으로 이용하는 것에 이제 연구 활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주의 정신건강사무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근데 정신병원 내에 치료 환경, 소위 말해서 이제 음악 치료실을 마련한 거죠. 제가 뭐 국내에서 그래도 뭐 탑에 속하는 이런 병원에서 이제 음악 치료 실습을 했었는데, 그 큰 병원에서도 뭐 소위 말해서 음악 치료실다운 환경을 갖춘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창고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치료 프로그램 진행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인식이 안 돼 있다는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 이 정신병원의 치료 환경을 이제 마련을 했고, 그다음 알렌타운 주립병원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첫 시행을 했대요. 그러면서 1925년부터 32년까지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이제 건강 속의 음악과 사회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 내 세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의 이런 이 사람들의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뭐 분위기 전환이라든가 뭐 레크레이션 개념 차원에서 이제 음악 이제 활동이 이제 그런 그 내용을 갖고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활동은 병원 내에서 음악이 치료적 도구로 사용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 내에 뭐 병원에서 다른 치료 분야와 같이 어깨를 맞먹는 수준으로 이런 세팅은 절대로 안 해줄 겁니다. 글쎄요, 뭐 앞으로 또 하게 될지 모르지.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거의 사실 병원에서 음악 치료는 간호조무사 미칠 거예요 아마. 하여튼 뭐 거의 다 또 이런 외주로 주고 그렇게 하고, 뭐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음악 치료사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이 병원에 뭐 어쩌다 있기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지위가 낮고, 지위가 낮다는 거는 인정을 이제 같은 치료 동료로서의 인정을 이제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반데왈이라는 사람은 병원 내에서 음악이 치료적 도구로 사용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음악 치료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뮤직 테라피스트, 우리는 절대로 치료란 말, 치료사란 말을 못 쓰지만 미국은 당연히 쓰고 있어요.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전국음악치료협회가 이제 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 음악치료 정의도 내리고, 또 자격 음악치료사에 되기 위한 과정도 이제 이 정리를 하고, 뭐 자격 기준도 정리를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뭐 생기면 일단 협회가 조직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런 전체를 밟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음악치료사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수 과목 임상 훈련 기간, 여러분 그 음악치료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해서 자격증 다 산다. 저도 사실 제가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면 저는 처음에 1년 과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인간 자격 과정 1년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뭐 몇 주, 혹은 뭐 두세 달. 그래서 한꺼번에 자기 뭐 여러 개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럴만 하는 거리주겠지만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석사를 5학기를 했고요. 그 논문을 쓰고 특수대학원도 갔지만은 논문을 써서 이제 박사과정 아직 박사 논문은 좀 못 썼습니다만 어쨌든 5년 동안 한 학기에 등록금 뭐 470만 원에다가 왔다 갔다 교통비 진짜 돈 엄청 썼어요. 아직도 학자금 대출 몇 천만 원 못 갚고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분야니까 너무 쉽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5주 과정을 하면서도 이제 제가 많이 망설였던 게 뭐냐고 하면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 이게 좀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15주 할 동안에 정말 내가 석사 과정 때, 박사 과정 때 했던 그 열심으로 정말 알차게 해나가겠다 이런 거 다짐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진 건데 하여튼 음악치료사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음악적 치료적 이론과 또 음악치료 기술의 겸비가 되어야 연주만 잘한다고 접근하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하여튼 뭐 좀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게스턴이라는 사람은 캔자스대 음악교육 또 치료학과자 학과장을 지내셨는데 음악치료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음악치료 아버지. 뭐 게스턴 또 우리 쪽 나오는 이제 부르샤라 이름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하여튼 이제 그래요. 이 부분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머리에 이제 지나지 않겠나 싶은데 미국 치료도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걸음을 시작해서 점차 발전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유학 간다면 주로 미국으로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 치료에서 이제 지도 뭐 교수를 하고 있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제 스승이신 김경숙 교수님도 그 이병철 교수님에게서 음악치료 석사 과정을 밟고 또 미국 가셔서 또 유학 갔다가 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한세대학교 대학원의 음악치료학 주임 교수로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도 194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 조직도 결성하고 또 한국 선도도 하면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음악 치료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또 유럽 쪽에 또 정신 분석학 이런 또 정신 분석 음악 치료가 또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국에서 혹은 뭐 유럽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 치료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최병철 숙명여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최병철 박사님이 1996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숙명여대에 음악 치료 15주 특강을 뭐 저도 15주 하게 되었네요. 하여튼 숙대 음악 치료 15주 특강을 개설을 해서 현재 이제 박사 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가 이제 5개 대학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석사 과정이 한 20개 대학원, 뭐 지금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에 이제 학사 과정에 4개 대학에 개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외 다양한 기관에서 과정을 운영 중이고, 자꾸 이제 뭐 이 인프라 확대되다 보니까 저같이 개인 연구소에서도 음악치료 자격증을 과정을 이제 하고 이제 있습니다. 사실 뭐 욕을 먹죠. 뭐 큰 이제 소위 학위를 줄 수 있는 데서 학교 같은 데서는 무슨 저 양반이 무슨 연구소를 해, 무슨 자격증을 발급해? 저도 이런 소리 하겠죠. 뭐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나름대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름대로 정말 제가 배운 것 지식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이제 알려드릴 터인데 이렇게 또 이제 맛배기를 보시고
또 하다 보면 현장에 가서 하다 보면 또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대학을 온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민간에서 자격증 따서 이제 하다가 막상 해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다시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완벽한 음악 치료사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 그 능력도 없고 다만 맛배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적어도 이론 강의를 듣고 대학원에 가면 대학원 수업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한국 음악 치료의 이제 특징을 보면 미국과 비슷해요. 미국과 비슷하다. 이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될 것 같고, 이제 음악 치료 그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그 강의를 투 트랙으로 이제 갈 건데 한 몇 주 정도는 이론 중심으로 가다가 몇 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음악 치료 이론과 또 음악 치료 기술 이렇게 이제 투 트랙으로 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악 치료를 공부를 하고 음악 치료사가 되어서 현장 경험도 이제 꽤 많은데 그럼 단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 속에 저의 음악 치료 지성이 들어가 있고 음악 치료 역량이 들어가 있고 마인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엄마의 가는 길에 하얗게 고 하얀 익은 배고픈 날 가난히 다 먹었다고 엄마 부르며 다 먹었다고 인생을 살면서 함께 살았네 부지간 부모 자식 조종하던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잘해야 늙어서도 인생이 아들 딸 손주에게 할 말 있네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내 소원이다 힘들거나 어려울 때 서로 지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길 바라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한번 외치는데 듣지 마세요. 외치는데 얘들아 잘 살아라 하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자 시작 얘들아 잘 살아라 아이고 그래서 들리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얘들아 잘 살아라 시작 얘들아 잘 살아라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진짜 잘 살게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에이, 뭐 음악 치료 뭐 저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참여한 그 어르신들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뭐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노인성 질환으로 이제 등급을 받아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저는 이제 남양주에서 북부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인 주간보호센터로서는 탑에 속할 그 정도의 이제 연역을 이제 자랑하는 센터인데요. 제가 음악 치료를 공부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우리 어르신들을 좀 더 잘 모시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지 기능 유지와 정진, 정서 수정입니다. 참고로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인지 기능이면 인지 기능, 신체 기능이면 신체 기능, 뭐 정서 수정이면 정서 수정, 이렇게 딱 하나로 딱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음악 안에 저기 인지 자극도 되고 신체 기능 운동도 되고 또 이제 정서도 움직이고 뭐 토탈 음악의 특징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학문적인 접근을 할 때는 그냥 목적을 하나만 설정해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하면서 그래서 인지 기능, 인지 자극과 정서 수정이라는 두 가지 이제 목적을 세우고 그다음에 목표로 하얀 찔레꽃이라는 음악 안에서 음악 치료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할 동안 노래를 3절까지 부를 동안 연주와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서 연주를 하는 동안에 인지 자극이 일어나게 하고 또 노래 가사를 통해서 회상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어르신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가사를 개사를 해서 표현을 하게 함으로써 정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목적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목표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목적과 이제 목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선택한 곡이 하얀 찔레꽃이라는 이제 노래예요.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요 음악은 G 키인데 코드가 G 코드와 E 마이너 코드와 C 코드와 D7 코드 이렇게 코드가 네 가지가 있는데 A 마이너도 있고 A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음악 치료사는 음악 연주가는 음악을 복잡하게 고도의 기술을 피하는 이걸 능숙하게 잘해야 와 됐다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겠지만 실력 있는 음악 치료사는 어려운 음악을 쉽게 만들고 복잡한 음악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게 이게 음악 치료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봐서 필요 없는 코드 없어도 되는 것들은 제해버리고 그래서 저는 주로 코드를 3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음악에서 코드 4개를 갖고 했어요. G 코드, E 마이너 코드, C 코드, D7 코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연주하는 악기가 이제 톤 차임이라고 해요. 뭐 일반 사람들은 잘 접하지 못하는 기인데 음악 치료에서는 아주 잘 쓰는 악기인데 근데 문제는 비싸다라는 거. 25P짜리가 지금 한 150만 원 이상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는 그 한 박스에 120만 원 주고 벌써 한 6, 7년 됐나? 하여튼 꽤 오래전에 제가 장문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악기들은 이제 25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역 그 사목타브까지 다 이제 처리가 가능한 이런 음악인데 문제는 아무거나 연주를 해버리면 소리가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드별로 색깔로 이제 구분을 했어. G 코드는 파란색으로, C 코드는 빨강색으로, E 마이너 코드는 노란색으로, D7 코드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G 코드, E 마이너, C, D 다 네 팀으로 분류를 해서 그러면 악기가 많아야 되겠죠. 저는 돈만 생기면 어쨌든 악기를 자꾸 살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음악 치료를 공부를 하고 음악 치료를 하게 되면요. 예전에는 습관이 달라질 거예요. 자꾸 이제 악기를 살려고 갈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하죠. 뭐 내가 투자하는 만큼 수입은 그렇게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은 요양 등급을 가지신 분이다 보니까 인지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도 못하니까 이제 색깔로 구분해서 즉 제가 앞에 보면 이제 색깔 카드를 들고 있는 게 보였을 거예요. 뭐 빨간색, 초록색을 내리기도 하고 또 뭐 빨간색을 내리기도 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연주를 하면 화음이 맞아지는 거죠. G 코드, E 마이너 코드, C 코드, D7 코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웬만큼 인지 기능이 있어서 치료사인 제가 큐를 주면 그 큐에 맞게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인지가 너무 떨어지셔서 전혀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술은요. 한 사람도 실패하게 하면 안 돼요. 즉 그래서 저는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앞에다가 직원들을 한 명씩 배치를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 G코드 신호를 주면 직원들이 그걸 보고 어르신 보고 같이 또 이렇게 하게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쉐이커라든가 리듬 악기를 줘서 어떻게든 참여를 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방법을 했는데 그럼 왜 이게 인지 자극이 되느냐? 자, 파란색일 때는 파란색 악기 연주를 하세요. 빨간색은 빨간색 카드를 연주하세요. 이렇게 제가 정보를 주고 다닙니까? 그럼 보세요. 어르신들이 오늘 제가 1시간 이상을 진행을 했는데 뭐 요 프로그램은 요 노래 갖고는 한 20분 정도 했었습니다만 다들 선생님이나 저를 쳐다보고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집중을 한다는 거는 인지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연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인지 세포가 자극이 되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인지 자극이라는 목적 성취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노래 가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그런 부분.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내가 속에 품고 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또 점수제 수정도 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 이렇게 연주를 하면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습니까? 상지의 대소근육 운동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운동 신체 기능 이거는 이제 뺐습니다. 너무 뭐 복잡하게 다 넣으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인지 수준, 신체 기능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어르신이 따라올 만한 이런 그 템포의 음악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가사도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주를 목적으로 갔는데 근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내요. 그러면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 연주 활동에 누가 막 신경을 쓰게 하면 되게 짜증나고 연주 망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음악 치료는 안 그래요. 음악 할 때 누가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요. 왜?
그냥 그런 안 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 치료할 때 음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뭐 소리를 냈다? 반응이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치료인 거죠. 어쨌든 오늘 제가 음악 치료 악기들을 쭉 소개를 할까 하다가 실제 사례를 영상 소개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이 영상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또 악기들도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기타나 우쿨렐레를 꼭 하세요. 또 관악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또 기타나 우쿨렐레를 꼭 하세요. 저는 피아노도 못 치고 기타도 못 쳤습니다. 그냥 클라리넷 조금 하고 색소폰 조금 하고 이래서 이제 음악치료대학원을 석사를 갔는데, 석사 과정 들어가서 저는 기타도 배웠고 피아노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기타가 필요한가 하냐면, 관악기는 입에 물어버리면 나 혼자만 연주해야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집중이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노래가 끝날 때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이제 어쨌든 기다려주더라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관악기를 잘 부는 사람도 관악기 갖고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저는 가끔씩 색소폰도 불어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가끔이지만 주로 메인은 기타를 치고, 기타를 치면서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그런 거죠. 피아노나 키보드 같은 경우도 앞에 딱 있으면 장벽이 생긴 거예요. 벌써 벽이 생긴 거잖아요. 앞에 내가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저는 이제 기타를 가지고 가면 기타를 치고 가면서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또 얘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만큼 교류, 소통하기가 좋죠. 그래서 꼭 기타나 우쿨렐레를 배우셔야 하고, 제가 나중에 실기 과제로 연주한 것을 영상으로 보내라고 할 거예요.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게 사실 큰 짐이에요. 하여튼 저도 어쨌든 뭐 젖먹던 힘을 다해서라도 과정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제는 음악치료 역사를 쭉 영상 이제 보시면서 나중에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또 자기 개인의 생각도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 교수님은, 목사님은 저렇게 강의를 하시네. 이렇게 개인적 느낌을 적어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라차차.